사실 모든 조건을 다 합법적으로 맞추고 와도 우리 지자체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똑부러지는 건축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스텔 용도 변경할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건축사님, 호스텔 용도 변경 왜 이렇게 어려워요? 되는 물건이 있긴 한가요?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스텔 용도 변경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조금은 황당스럽고 답답했던 사례들, 해결 루트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라는 사례인데요. 사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게 맞지만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 구, 특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구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조건을 다 합법적으로 맞추고 와도 우리 구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 용도 변경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또 특히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로 괜히 용도 변경을 해줬더니 민원이 들어온다. 너무 시끄럽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법적으로 하등에 안 되는 이유가 없는데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럴 때는 구청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이러이러한 법규로 인해서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 지자체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호스텔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민원인들이 용도 변경 접수를 했지만 그 해당 구에서는 용도 변경이 안 됐던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서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용도 변경 접수하시기 전에는 꼭 설계사무소랑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객실 수에서 막힌 사례입니다. 호스텔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30객실 미만일 때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30객실 이상이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호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들어가는 층이 2층이라고 볼 때 3, 4, 5층이 이미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호스텔로 이미 용도 변경이 됐으니 나 또한 크게 용도 변경 됐는데 무리가 없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3, 4, 5층에 기존에 호스텔이 있는 경우 객실 수가 몇 개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3, 4, 5층에서 29개의 객실을 가져갔다고 한번 봅시다. 근데 금회에 2층을 용도 변경하려면 무조건 2개의 객실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0객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해당이 됩니다.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30객실 이상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주출입구 접근으로,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배변기, 소변기, 세면대, 경보 및 피난 설비, 객실 침실 이렇게까지가 모두 의무로 설치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죠. 장애인 편의시설이 해당이 되면 사실 비용은 100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들어가는 경우라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획하지 않고 신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호스텔이 용도 변경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꼭 객실 수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호스텔 객실 개수가 20개 이상부터 되는 지역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호스텔 용도 변경을 수도 없이 많이 해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안의 공지가 확보가 안 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딱 10cm가 확보가 안 됐어요. 10cm면 사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정말 모든 조건이 다 맞았는데 대지 안의 공지가 10cm가 충족이 안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10cm인데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1cm만 안 닿아도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외벽 마감재를 걷어내고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소유주분 열정이 엄청나지 않나요? 용도 변경을 하다 보면 정말 몇 센치가 부족해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무조건 절망하지 말고 충분히 설계사무소랑 고민을 해보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건물 구조에는 영향이 없고 외벽 마감재를 걷어내서 법적인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확보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현장 경험이 많이 없다면 잘 떠올리기 힘든 해결 방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안 돼서 가족 호텔로 간 사례입니다. 만약 호스텔 용도 변경으로 안 되는 이유가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사실 이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저는 가족 호텔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 호텔의 경우 교육청 심의가 필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객실 규모가 30객실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안 될 경우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한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관광진흥법을 피하고 건축법, 소방법만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1m를 피할 수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도로 폭이 애매하고 대지안의 공지가 확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스텔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고 외도민으로 운영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외도민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텔에서 막혔던 조건들이 상당 부분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대상 그리고 면적 제한 같은 것들이 있지만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건물을 살려낸 케이스라서 호스텔이 안 될 때는 외도민으로 용도 변경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도민 같은 경우는 도로폭, 대지안의 공지, 그리고 주변의 학교 유무 이런 것도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소방 기준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외도민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용도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황당한 사례들, 그리고 어떻게 용도 변경을 성공적으로 풀어드렸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 담지 못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황당했던 사례들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도 비슷한 이유로 막혀 있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멈춰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원이었습니다.